해지북, 뭐 예. 이렇게 델타 해지, 뭐 요 표현을 좀 알아봤는데 이게 발행사가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을 나눠주기 위해서 운용하는 요거를 그렇죠. 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예. 한 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 시간에 몇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ELS가 조기 상환이 안 되고 예. 만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확정될 때가 있잖아요. 예. 이 손실이 확정되면 이게 곧 증권사의 이익인가요? 그거는 이제 답부터 얘기하면 이익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ELS의 어떤 델타 복제를 조금 반복적이지 한 번만 짧게 또 얘기를 하면은 ELS를 발행한 증권사는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가격이 하락할 때 사고, 가격이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면 이익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고 팔고를 많이 하면 수익이 많을 거예요. 사고 팔고를 적게 하면 수익이 적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처럼 변동이 적을 때는 수익이 적어요. 개별 종목은 변동이 많으니까 수익이 많아요. 그래서 ELS는 개별 종목이 기초자산이면 예. 주가 지수 인기보다 쿠폰이 높아요. 그래서 ELS를 우리가 변동성 상품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고 파는 건 알겠어. 그런데 많이 하는 말이 델타 해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걸 왜 델타 해칭이라고 하냐면 사고 파는데 얼마큼을 사고 팔아. 얼마큼. 얼마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팔았다가, 아니, 다 샀다가 다 팔아? 반만 팔아? 반만 남겨놨다가 반만 팔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고 파는 정도가 델타에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사는 결국은 처음에 발행을 할 때 이 기초자산이 요런 정도 움직일 줄 알고 발행을 했는데 다행히 많이 움직이면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발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 커지면 이게 좋은 거예요. 유리하다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반대로 이 정도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안 움직이면 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면은 위험한 거죠. 대리료를 칠 가능성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물론 영향을 주지만 네. 결국 투자자는 방향성이거든요. 가격이 낙인을 했어? 아니면 최소한 현재 가격, 상환 조건을 만족했어? 이렇게 투자자는 가격을 보고 손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행사는 기초자산의 등락액에서 결정이 되니까 수익원이 다르죠. 수익 결과를 주는 요인이 다른 거예요. 비대칭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자는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발행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왜? 변동성 어떻게 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낙인을 하면 투자자는 무조건 손해예요. 그런데 발행사는 낙인이 됐을 때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대칭적이진 않죠. 그래서 그 델타 해칭, 뭐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델타 해칭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변동성 매매하고 비슷한 변동성 매매하고 맞습니다. 변동성의 기초를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델타 해칭이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될지가 델타가 알려준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델타 해칭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델타 해칭을 할 때, 그러니까 발행사, 증권사 입장에서는 왜 변동성이 높으면 유리하냐 이러면 주식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게 되니까. 또 여러 번 변동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익의 기회가 많으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투자자 있습니다.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발행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게 게 다른 걸 보는 다를 거죠. 수가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내가 손실 나면 이거 발행사들이 내 돈을 다 가져갔나? 발행사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ELS, 요즘 팔리는 ELS는 풋옵션을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풋옵션을 매도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누군가가 돈을 번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럼 그렇게 증권사가 본 거 아니냐. 증권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 돈 거죠. 가져갔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갖는 어떤 오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발행사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기 상환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3년인데 6개월마다 만약 조기 상환 기간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6개월에 조기 상환 되면 저는 좋죠. 짧게 이제 빨리. 다 좋겠죠. 예. 예. 근데 발행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조기 상환이 좋은 건가요? 근데 그게
발행사 입장에서는 음.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이 더 많습니다. 조기 상환 됐을 때가 안 됐을 안 때가. 됐을 때가. 예. 그러니까 발행사를 먼저 설명을 하면 음.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제공해야 돼, 수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연 4%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인을 설명의 편의상 마이너스 40이라 그러면 예를 낙인 근처에 가격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낙인이 되면 60%를 고객한테 주는 거고 낙인이 안 되면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발행사가 부담해야 되는 그 소위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낙인만 큰 게 아니라 상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환 조건을 만족하면 예를 들어서 연 4%라고 하더라도 2년이면 8% 수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니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발행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100이야, 102야, 혹은 100이야, 104야 이렇게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100이야, 108이야 차이가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조금만 바뀌어도 크게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더 크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는 발행사한테 부담이죠. 그러니까 가급적 발행사도 빨리 상환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예. 그러니까 조기상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예.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쿠폰,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지불해야 될 이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운용 수익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예. 기간 동안에 요게 상당히 부담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운용 수익도 늘려야 되고 그렇게 수익 구조가 이제 가파르잖아요. 이제 그게 수익의 차이가 큰 갭이 커지면 그만큼 이제 운용에는 또 부담이 생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갭 차이가 큰데 갭을 다 못 메꿔 제가 운용을 하는데 예. 그만큼 못 주는 거죠. 예, 예. 운용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줄 만큼 예, 이럴 때는 예를 들어 갖고 투자자한테 10% 줬는데 예. 나는 운용해갖고 진짜 2%밖에 못 받았다 예, 그러면 예, 예. 투자자한테는 반드시 10%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8%는 또 증권사 손실로 예. 그냥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투자자는 한 건의 상품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한 건의 상품을 투자해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발행사는 여러 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하나의 건에 대해서는 발행건에 대해서는 8% 수익이 나고 운용을 예를 들어서 10%에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건별로는 이익이 나는 것도 있고 손해가 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다 합하면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발행북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북하고 뭐 자꾸 북 얘기하는데 그 북이 그러니까 무슨 증권사가 뜻일까요? ELS를 100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각각을 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100개를 합해서 운영하겠죠. 그래서 그 합해서 운용하는 그 어떤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그 바구니. 자산의 바구니. 아.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1번 발행, 2번 발행, 3번 발행을 다 이제 책 노트 안에 그게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자, 북이라고 그거를 표현하는 해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북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래갖고 지금 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해징을 하는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이 자산 내용, 바구니.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북이라고 표현한다. 네, 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혜영 씨 네. 상당히 어려운 아주 심오한 부분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헤어나올 수가 예, 없어요. 그렇죠. 심오해서. ELS를 발행하는 발행사가 수익을 버는 네. 어떤 거래가 아까 신 교수님께서 뭐뭐 해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무튼 뭐뭐 네. 해칭. 개념은 잘 이해 안 되지만 계속 나온 해칭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떤 거죠? 델타 해칭. 맞습니다. 항공사 이름입니다. 항공사. 그러니까 델타 항공 같은 느낌. 그래도 그 델타라는 단어만이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뭐 얘기가 나왔을 때 내지 뭐 대화가 나왔을 때 신문 볼 때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예, 그 팁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 지수가 바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바뀌어 이런 걸 우리가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주가 지수가 1% 올라갈 때 내 주식은 1.5% 올라갈 거야. 이런 이제 그러면 베타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을 얘기할 때 듀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짧게 했었어요. 금리가 1bp 0.01% 바뀔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바뀌어 이런 걸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옵션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한 단위 1%가 바뀔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바뀌어 이런 소위 민감도 이걸 우리가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더 이상 가다가는 이제 머리가 뭐 하얘집니다. 하얘질 것 같아서 이미 하얘졌어요. 개념 정리 진짜 중요한 개념 정리인 것 같은데 개념 정리 여기까지 네. 정리를 네. 좀 하고 ELS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여하튼 투자자와 증권사가 손실과 이익을 딱 나눠 갖는 건 아니다. 예. 둘 다 이익을 볼 때도 있고 둘 다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